그날따라 창밖으로 떨어지는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을 때 낯설 만큼 젊고 생기 있던 나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저 때는 왜 저렇게 힘을 주며 살았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의 주부입니다. 젊은 날에는 늘 바쁘게 성실하게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려 애쓰며 살아왔어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고, 30에 결혼을 했고, 40 무렵엔 승진하였고, 50 넘어서도 커리어 관리에 바빴죠. 주말도 휴일도 사람들과의 약속도 전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가끔 친구들과 만나면 웃으며 말해요.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네. 정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더 많이, 더 높이를 외치며 살았는데 이젠 그게 그렇게 중요했었나 싶어요. 지금은 오히려 소박하고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더 큰 위로와 기쁨을 느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내달리던 삶을 멈추고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찾게 되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건 단지 늙어간다는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어쩌면 진짜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써왔어요. 남들 눈에 흐트러지지 않게, 뭔가 잘 풀리지 않는 일에도 그러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리고 가족 사이에도 제가 원하는 것보다 가족이 원하는 것을 먼저 선택하여야 했죠. 왠지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늘 들었던 말이 있어요. 착하게, 열심히, 남에게 패 끼치지 말고 살아라.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항상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했습니다. 학교에선 성적, 직장에선 실적, 가정에선 희생, 어느 하나 놓치지 않으려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30 중반쯤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주어진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밤샘은 물론이고 자존심마저도 내려놔야 했죠. 가정에서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의 역할에 갇혀 살았어요. 가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인데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나는 누구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했더라? 그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자꾸만 차올랐죠. 시간이 흘러 지금은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자식들은 다 커서 각자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외롭다기보단 고요한 시간 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예전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정말 바랐던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나라는 사람을 잊고 살았다는 것을요. 그걸 알게 된 게 참 다행이에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는 허락을 제가 저에게 주기로 했거든요. 어느 평범한 화요일이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집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쉬고 있었죠. 그 벤치에 앉으면 나무 사이로 햇빛이 눈부시게 저를 감싸곤 했어요. 봉투에서 귤 하나 꺼내서 먹고 있는데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말문을 여셨어요. 요즘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른이 코앞이네.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곧 그렇게 말하겠지. 집으로 돌아와 씻고 소파에 앉았는데 온몸이 뻐근했어요. 팔을 올릴 때마다 욱신거리는 어깨, 자주 저리는 손목,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아, 나도 이제 그런 나이가 됐구나 싶었죠.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성취한 것도 많고 남들이 보기엔 부족함 없는 인생인데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허전했어요. 나는 언제 행복했지? 아니, 지금 행복한 걸까? 성공이라는 단어만 붙잡고 달려왔는데 그 끝에는 생각보다 적막하고 어딘가 텅 빈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감정일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겐 아주 커다란 물음표였습니다. 내 인생 이대로 괜찮은 걸까? 며칠 뒤였어요.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죠. 대학 시절 절친이었는데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 참 오랜만이었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은 우리는 예전처럼 웃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그런데 대화 도중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은 뭐 하면서 지내? 별 뜻 없이 던진 말이었겠지만 저는 대답이 막히더라고요. 뭐 하면서 지내냐니 잠시 멍해졌어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긴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친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뜨개질한 스웨터, 자전거, 여행 중 찍은 풍경들, 새로 그린 수채화, 그림까지. 믿기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언제 이런 걸 했지? 요즘은 그냥 나한테 집중하려고 해. 남들 신경 안 쓰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면서 사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그 말이 참 낯설고 부럽게 들렸어요. 한때는 저보다 더 치열하게 살던 친구였거든요. 늘 앞서 나가려 했던 사람이 이젠 자신을 돌보고 오히려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자꾸만 친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주방 식탁에 앉아 물끄러미 창밖을 바라보다가도 청소기를 끄고 소파에 주저앉아 멍하게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잦아졌죠.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공허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 이젠 자식들도 다 출가해서 각자 삶을 살고 있어요. 오랜만에 통화한 딸아이가 제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는 엄마의 삶을 살아야지. 주변을 좀 돌아봐요.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딸의 말이었으니까요. 남편과 단둘이 사는 지금은 예전처럼 정신없이 바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더 빠르게 흘러가는 기분이에요. 하루하루가 고요하게 지나가는데 그 고요함 속에서 묘한 허전함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거실 구석 박스에 넣어뒀던 옛날 앨범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떠났던 첫 여행, 아이들과 찍은 사진, 웃고 있는 내 얼굴들. 그런데 사진 속 저는 웃고 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어요. 예쁘게 웃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진짜 저의 얼굴이 아니란 느낌이 들었죠. 더 늦기 전에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등산을 간다고 아침 일찍 나섰고 저는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거실 커튼을 열고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어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 순간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집 안엔 아무 소리도 없고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느낌. 그 조용함이 마치 제 마음속 빈 공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도 없이 참았던 감정들이 스르륵 흘러나오듯이요. 거실 한복판에서 그 자리에 앉아 혼자 엉엉 울었어요. 너무 오래된 눈물이었죠. 누구에게도 내색 못하고 쌓아뒀던 마음,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았을까? 왜 그토록 나 자신을 밀어내고 살았을까? 그날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 깊이 돌아보게 됐어요. 그냥 흘려보낸 시간,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희생한 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점점 작아진 나.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저는 저 자신을 가장 많이 외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남편과 커피 한 잔을 나누고 있던 중이었어요.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 요즘 이상해. 왜 무슨 일 있어? 그 말 속에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눌러왔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그저 일상 속에서 저와 함께 해왔지만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제 마음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대화라는 게 점점 부족해지면서 그 사이에 쌓인 감정들이 결국 폭발한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동안에 제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대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 깨달았죠. 오랫동안 쌓아온 감정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고, 이제야 그 감정들을 제대로 마주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다행히도 남편은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어요.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최소한 제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말할 수 있었어요. 남편과의 대화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시간들을 조금씩 보충하기로 했죠. 대화도 늘리고 서로의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어요. 비록 이제는 두 사람만 남았지만 그만큼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느끼게 되었고, 저는 그동안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걸. 나 자신을 찾는 것만큼 중요한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여정을 나누는 거라는 거요. 그 후로 저는 정말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어요. 아침 루틴을 만들었어요. 아침 일찍 나만의 1시간은 글쓰기와 차 마시기입니다. 따뜻한 차가 몸에 온기를 주면 잠자던 세포들이 일어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글쓰기를 합니다. 나만의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나 혼자 행복해도 되는 걸까? 젊었을 때 내 삶을 남들에게 맡기고 살았던 습관이 생각보다 더 깊이 박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큰아이와 통화하다가 뜻밖의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요즘 독서 모임도 나가고 수채화 수업도 듣고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아이가 조금 놀란 듯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왜 그렇게 바쁘게 지내세요? 그냥 좀 쉬시지. 저는 웃으면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왠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쉬지 못하고 애쓰는 모습처럼 보였나? 아니면 엄마는 그저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기대가 있었던 걸까? 남편도 어느 날 툭 던지듯 말했어요. 요즘엔 당신이 더 바쁘네. 서로 시간 맞추기도 힘드네.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던지요. 내가 이제야 조금씩 나다워지려고 하는데 왜 그걸 쓸데없는 일처럼 여기는 걸까요?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는데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어떤 벽이 딱 올라서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아직도 세상은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구나. 나조차도 그 기대에 눌려 살았고, 저는 더 결심했죠. 더 이상 남의 기대 속에서 살지 않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에 대해 더 단단한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마음을 잡았지요. 며칠 후였어요. 우연히 동네 복지관 게시판을 보다가 중년 여성 자아찾기 프로그램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순간 발길이 멈췄어요. 마치 지금 당신이 필요한 시간입니다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고민했어요. 내가 신청해도 될까? 처음엔 웃기기도 했어요. 예순이 넘은 내가 뭘 찾아보겠다고 이러나 싶어서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렷한 속삭임이 들렸어요. 지금이 아니면 평생 못해.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야 나를 마주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첫 모임 날 강의실에 들어갔는데 저처럼 생기를 잃은 얼굴, 조심스럽게 웃는 눈빛들이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어요. 첫 시간에 강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지면 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결정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기로요. 이것이 바로 제 삶의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우연히 예전 직장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오랜만에 만나자며 커피 한 잔 하자고 하더군요. 반가운 마음에 나갔는데 그녀는 여전히 바쁘고 여전히 목표를 좇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넌 요즘 뭐 하고 지내? 라는 질문에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 그냥 나답게 살려고 연습 중이야.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넌 참 변했다. 예전 같지 않게 이젠 마음이 느긋해 보여. 그 말을 듣고 저는 살짝 웃었어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이후 전 예전처럼 완벽을 추구하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 더 열심히 살고 더 많은 걸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던 나날들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솔직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는 거울을 보며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아. 지금 이 모습도 충분히 아름다워. 주름도 흰 머리도 더는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것들은 내가 살아온 시간의 증거였고 무엇보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의 잘 사는 인생보다 내가 느끼는 좋은 삶을 살아가기로요. 그게 바로 내가 오랫동안 찾고 싶었던 진짜 나였던 거죠. 어느 아주 평범한 오후였어요. 동네 도서관 앞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는데 옆에 앉은 독서 모임 회원이 말문을 열었어요. 책 참 좋아하시나 봐요. 혼자서도 웃는 모습이 참 편안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순간 멍해졌어요. 내가 웃고 있었구나. 한때는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라고 수없이 되뇌던 내가 지금은 조용히 앉아 책 속 이야기에 빠져 웃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내 표정을 보고 편안해 보인다고 말할 만큼요. 그 한마디가 제 삶의 변화를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짜 행복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갖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들과 있어도 외롭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허전하더라고요. 반대로
내가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기 시작하니 일상도 다르게 보였어요. 햇살이 고맙고 바람이 반갑고 거울 속 내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지금 나는 어쩌면 처음으로 나답게 살고 있어요. 부족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때로는 울어도 괜찮은 인생. 그 모든 순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살. 그게 바로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찾은 진짜 자유였어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나이 든다는 건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그건 긴 여정을 걸어온 자에게만 주어지는 지혜의 선물이라는 걸요. 더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살지 않아도 되고, 더는 비교와 경쟁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삶. 그 자체로 축복이었어요. 젊을 때는 하루가 아쉬워 쫓기듯 살았고, 타인의 시선에 갇혀 제 진짜 얼굴을 감추고 살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거울 속의 주름도, 희끗한 머리칼도 이제는 미워하지 않아요. 그것들 안에 내가 걸어온 수많은 계절들이 담겨 있으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어쩌면 쑥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말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길을 잃은 기분이 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세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돌보고 인정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시기. 마음껏 울고 웃고 또다시 시작해도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남의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것이니까요. 이제 저는 그 삶을 제 두 손으로 꼭 안고 살아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찾은 인생의 진짜 의미이자 가장 따뜻한 행복이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다움을 지켜내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그리고 우리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요. 혹시 지금 당신도 어디쯤에서 멈춰서 있나요?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거나 내가 누군지 잊어버린 것 같은 순간에 있다면 저처럼 아주 작게라도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시간,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는 것부터요.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언젠가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인생이었구나 하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늦었다 생각했던 인생의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듣고 싶어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함께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진짜 나로 살아가는 여정, 우리 같이 걸어가요.